이렇게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면서 딸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 그리고 취득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계를 돌려서요. 작년 여름 캠퍼스에서 있었던 집회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회는 공정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왜 조민을 우리가 같은 고려대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까? 너무 명확하죠? 다들 과거 트위터 보셨죠? 네, 틀린 말 있습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기준이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까? 인맥에 의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시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 전 화면 잠시 만나볼 것 같고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조민 씨가 내년 1월에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앞두기 때문에 의사 면허 따는 게 거의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사단체가 법원에 이거 좀 멈춰달라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같습니다. 조민 씨가 현재 부산대 의전원 4학년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그 의사 시험 실기 시험을 통과를 했고 1월에 이제 필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제 의사 자격증을 따고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의사 단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1심처럼 나서 나게 되면은 의전원 입학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의사는 반드시 의대나 의전을 졸업해야지 시험 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진료받은 사람들의 어떤 생명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에는 많은 의대생들이 자기들은 정정당당하게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의사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보도된 걸로 보면 또 1심 판결로 보면 편법적으로 의사가 돼서 의료를 시행한다는 게 과연 얘기가 되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의료계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부산대 측은 원칙적으로는 대법의 최종 판결이까지 나오기까지는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국감 당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고려대 결정하고 무관하게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고 하면 입학 취소하시겠죠? 입학 공고문에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위조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대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겠다는데 김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비교되는 인물이 여기 보면 정유라 씨입니다. 뭐가 다르고 뭐가 맞는 겁니까? 글쎄요. 그럼 사실은 정유라 씨는 이제 수사하기 전에는 입학을 취소했던 거고. 엄격하게 말하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서도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정유라 씨는 아마 당시에 국정농단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다는까지는 저희가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유라 씨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조민 씨를 어떻게 하냐는 건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부산대는 아마 안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아마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요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 이런 점수로 하는 학력고사, 수시의 수능의 정시, 무슨 사법시험 이런 게 아니라 면접들 들어가고 서류고 들어가는 일종의 정성평가에는 대부분 학교에 어떤 입시 규정이 들어가 있냐면, 제출한 자료가 허위나 이런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입학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요강을 확인한 건 아니죠. 아마도 그런 적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면, 또는 이 1심 판결 정도만 가지고 부산은 의전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냐. 이건 순산히 부산대 의전원의 재량인 거죠. 재량. 그걸 봐야 되는 건데, 어제 이제 처음에 속보가 나왔을 때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이 서류들 위조된 거 아니면은 조 씨는 부산대 의전을 합격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아니 재판부가 위조를 거 판단하는 건 좋은데
재판부가 입시 하는 사정관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아니었으면 불합격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봤더니 오늘 이제 보도된 것들이 판결문 공개된 거 보면 조 씨의 최종 점수하고 불합격자가 16등인데 점수 차이가 불과 1.16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점수 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이게 이 위조된 서류가 없었다면 지금 보시는 저거거든요. 그러네요. 불합격자하고 조 씨하고 최종 점수가 1.16점 차이다. 소수점으로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조된 스펙이 없었다면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합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재판부가 봤던 거죠. 그 점수 차이가 굉장히 적으니까요. 그럼 김 변호사님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부산대가 최종 판결, 대법 판결 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유라 씨의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라는 거는 국민과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1심 판결만 가지고도 부산대에서 이거 다시 위원회든지 이런 거 열어서 저는 이건 입학 취소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부산대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신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현실의 측면에서 좀 높아는 보여요. 의사면허 취득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 말고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 만큼 딸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딸도 재판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김경진 의원님. 많은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빼돌렸던 아버지뿐만 아니라 두 딸도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1심에서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기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지난번에 그때 숙명여고 학생들 사건 때도 아버지를 구속 기소하면서 딸들에 대해서는 이게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검찰이 그때 전과자를 최대한 안 만들기 위해서 소년법원 송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소년법원 재판 심리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들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범행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안 했는데 억지로 지금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건 정식 형사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소년보호원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죄금 무죄금 가부간에 정확히 받으려면 정식으로 검찰에서 기소했으면 좋겠다라고 검찰에 기소 요청을 해서 그게 검찰이 기소를 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실은 참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저게 아버지도 재판받아서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어머니는 지금 실형 선고돼가지고 만약에 저 사건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징역 4년을 살아야 될 판이고 그러면 아이들과 아이까지 또 재판에 넘겨서 과연 저 형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기소될 확률도 높은데 법리적인 거 말고 이제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 간의 일은 사실은 보면 나쁜 짓을 하고 이게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끝까지 부인한다고 보면 대단히 나쁘다라고 이제 어떤 죄질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법조계에서 판단을 하는데 실은 또 생각해 보면 가족 간의 일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재단을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검찰도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사법시험에 이 문제 나오면 기소죠, 그냥 유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사실은 검찰에 기소 재량권을 준 건 이제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입학 취소될 가능성도 높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민 씨 입장에서 보면 저거 기소돼서 형사처벌 받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4년 지금 징역 선고 받았고 그렇다고 보면 아마 저는 이거 검찰에서 조민 씨 사건은 기소 안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것까지 만약에 기소하게 되면
뭐 이성훈 지검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최종적으로 사인한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저는 뭐 기소 안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 사태 때 보면 최서연 씨 케이스가 있어요. 그때는 정유라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이렇게 되면 사실 그걸 배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이 될 확률이 높고 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딸까지 기소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이 가족 전체가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세 분 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해서는 조금 검찰도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의사 취득 면허를 좀 의사 면허 취득을 좀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얘기까지 해봤습니다.